월요일 유튜브 채널 미쿠가제 주현입니다. 오늘은 5월 19일 월요일, 오늘의 미쿠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또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그러면 오늘도 이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과연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론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그나저나 오늘 여기 이제 서든 캘리포니아 날씨가 굉장히 좋습니다. 뭐 햇볕도 굉장히 잘 이렇게 또 내리쬐고, 바람도 뭐 그렇게 많이 이렇게 또 불지도 않고, 날씨 오늘 굉장히 기가 막힌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요번 주부터 온도가 이렇게 또 올라간다고 하거든요. 내일부터 이제 차츰 더워진다고 하니까 날씨도 유의하시면은 좋지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오늘 가장 많이 올라오고 있는 뉴스 중에 하나는 바로 이제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뉴스가 굉장히 가장 많이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이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뉴스를 이렇게 또 긴급 뉴스로 이렇게 또 알려드렸는데, 바이든 대통령 이제 오피스에서 어제 바이든 대통령은 전립선 암에 이렇게 또 걸리셨다라고 이렇게 또 발표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현재 이제 82세이신데 전립선 암에 이렇게 또 걸리시면서 뼈까지 이렇게 또 전이가 된 그런 이제 상태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뭐 글리선 뭐 점수 9점으로 이렇게 또 해가지고 전립선암 4기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지난 금요일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 배뇨를 이렇게 또 하는 그 과정에서 좀 이제 어려웠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을 이렇게 또 찾아가지고 검사를 이렇게 또 해본 결과 좀 이상하다라고 해가지고 정밀 검사를 이렇게 또 해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립선에서 결전이 이렇게 또 발견이 되어가지고 암을 이렇게 또 진단을 받았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글리선 점수 9점이라는 것은 좀 이제 굉장히 심각한 암이다. 굉장히 좀 어그레시브한 그런 이제 암이다라고 하면서 암이 빠르게 이렇게 또 퍼질 수 있는 그런 형태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바이든 대통령의 암은 그 호르몬에 이제 민감한 그런 이제 암이기 때문에 이 호르몬 치료를 이렇게 또 잘 한다고 하면은 5년에서 최고 이제 10년까지 이렇게 또 사실 수도 있다. 생존이 이렇게 또 가능하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뭐 완치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생존은 좀 이제 길게 이렇게 또 늘릴 수가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이 바이든 대통령이 좀 이제 심각한 이런 이제 암에 이렇게 또 걸리시다 보니까 지금 뭐 여야를 이렇게 또 통틀어 가지고 정치권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암에 걸린 것에 대해 가지고 위로의 메시지를 이렇게 또 전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 바이든 대통령한테 빨리 좀 이제 쾌유를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또 전했다고 하고요. 뭐 오바마 전 대통령, 모든 이 전 대통령, 그리고 뭐 카멜라 해리스, 영국 총리 전부 다 이 바이든 대통령의 빠른 회복을 이렇게 또 기원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2024년도에 대선에 이렇게 또 출마를 이렇게 또 하시지 않았습니까? 출마를 이렇게 또 하셨다가 건강상 이제 문제가 좀 계속 이제 많이 올라오지 않았었습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바이든 대통령 이제 치매기가 좀 있는 것 같다라고 계속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대외적으로 이렇게 또 보이는 것을 본다고 하면은 좀 이제 걸음걸이도 이렇게 또 느리고 자전거 타시다가도 이렇게 또 넘어지시고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 나이가 이렇게 또 많이 드셨기 때문에 계속해가지고 이 대선 활동을 이렇게 또 하는 것은 무리다라고 해가지고 카말라 해리스로 이제 이 후보가 이제 교체가 이렇게 또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결국에는 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렇게 또 지기는 졌죠. 어쨌든 바이든 대통령은 이 아들 그 보 바이든이라고 이렇게 또 해가지고 2015년도에 뇌암으로 이렇게 또 돌아가셨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족력이 좀 있다고 합니다. 이 암이 이렇게 또 걸리는 그런 이제 가족력이 이렇게 또 있다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 이렇게 요번에 이제 암에 이렇게 또 걸리셨는데, 어쨌든 뭐 치료까지는 아니더라도 잘 이 호르몬 치료 이렇게 또 하셔가지고 좀 잘 건강하게 이렇게 또 계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이랑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을 시키기 위한 이제 통화를 이렇게 또 할 예정이다
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유럽에서는 즉각적인 휴전을 이렇게 또 원한다 라고 이제 요구를 이렇게 또 하고 있긴 있지만, 그런데 이제 러시아에서는 계속해가지고 휴전은 하고 있지는 않죠. 휴전에 대해 가지고 뭐 진전이 아무것도 이렇게 또 없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오늘 안에 이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이랑 이제 전화 통화를 이렇게 또 할 예정이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 우크라이나 전쟁은 미국하고 그리고 이제 러시아 간의 이 대리 전장이다라고 이렇게 또 주장을 이렇게 또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내가 좀 이제 이 전쟁을 이제 끝낼 수가 있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평화 중재자로 기억이 되기를 원하고 있다 라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 러시아 대통령 이제 푸틴이랑도 이제 얘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대통령 이 젤렌스키 대통령이랑도 이렇게 또 통화를 할 예정이라고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나토의 이제 주요 인사들과도 이제 통화를 할 예정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가지고 빨리 끝내려고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압박으로 인해 가지고 이 러시아나 이 우크라이나나 우선 이 터키의 이스탄불에서 이렇게 또 만나 가지고 평화 협상을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뭐 별다른 결과는 없었지만, 어쨌든 간에 2022년도 이제 전쟁이 일어난 뒤로 첫 번째 이 회담이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어느 정도의 이 입김이 이렇게 또 있었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러시아 측에서 계속 이렇게 또 주장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것은, 우크라이나가 이 나토에 이렇게 또 가입을 하는 것을 이제 완벽하게 이렇게 또 포기를 하고, 그리고 지금 이 러시아가 이 점령을 하고 있는 이 4개 지역에 대해 가지고 우크라이나 군인들 전부 다 이렇게 또 철수를 하고 이 땅을 인정을 해줘야지만 우리는 휴전을 이렇게 또 하겠다라고 이제 러시아 측에서는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조만간 이 푸틴이랑 이렇게 또 전화를 이렇게 또 할 예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번 통화가 생산적이기를 이제 바란다 라고 하면서 빨리 휴전이 이루어져 가지고 이 끔찍한 전쟁이 빨리 좀 끝냈으면 좋겠다 라고 추루스 소셜에다가 적으셨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유럽의 이제 지도자들은 지금 이 푸틴은 이 전쟁을 끝낼 그럴 의지가 이렇게 또 없다 라고 이제 우려를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도, 그러면서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좀 이제 억지로라도 이제 끝내려고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푸틴이랑 이 트럼프 대통령이랑 이렇게 또 손을 이렇게 또 잡아가지고 우크라이나한테 좀 이제 불리한 좀 이제 강제적인 평화 그 안을 이렇게 또 밀어붙일 것 같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건 좀 이제 아니지 않느냐라고 이제 유럽 측에서는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기는 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평화 그 협상도 이스탄불에서 이렇게 또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푸틴이랑 이렇게 또 통화를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최근 들어가지고 계속해가지고 우크라이나에다가 드론 공격을 이렇게 또 하면서 좀 이제 더 강력하게 이렇게 또 공격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푸틴이랑 오늘 안에 이렇게 또 전화 통화를 이렇게 또 한다고 하니까 과연 어떠한 결과들이 이렇게 또 나올지, 또 이제 생산적인 그런 이제 평화 협상 같은 것들이 이렇게 또 나올지 뉴스를 한번 계속 지켜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BBC 뉴스에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영국이랑 그리고 이제 유럽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이 영국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브렉시트라고 이렇게 또 해가지고 그 유럽 연합에서 이렇게 또 빠져나오지 않았습니까? 빠져나왔는데, 그런데 영국이랑 유럽이랑 다시 관계를 재설정을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 영국은 투표를 이렇게 또 통해 가지고 투표를 했었을 그 당시에는 좀 오른쪽으로 좀 이제 많이 이렇게 또 치우쳐져 있어 가지고 브렉시트를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영국이 유럽 연합에서 이렇게 또 나오는 것에 이렇게 또 선택을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그 뒤로부터 영국이
좀 힘들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영국은 유럽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유럽연합에서 이렇게 또 탈퇴를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방면에서 좀 외면을 받고 그런 게 이렇게 또 있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영국에서는 유럽이랑 다시 관계를 재설정을 하자. 유럽연합에 이제 다시 들어가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예전처럼 이제 관계를 좀 이제 개선을 이렇게 또 하자라고 하면서 많은 그 협정을 이렇게 또 체결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영국하고 이제 유럽 간의 무역, 국방, 에너지 등에서 협력을 이렇게 또 하는 협정을 이렇게 또 체결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유럽의 이제 어선이 2038년도까지 영국 해역에서 이렇게 또 조업을 이렇게 또 할 수 있도록 이제 허용을 이렇게 또 하고 그의 대가로 이제 무역 마찰을 이렇게 또 완화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식품이나 동식물 그런 제품들에 대해 가지고 일부 이제 통과 이제 검사하는 것을 이제 좀 이제 폐지를 이렇게 또 하기로 했다. 라고 한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영국에서는 유럽에 그 배출권 그 거래하는 그 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어느 정도 좀 이용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탄소세를 이렇게 또 면제를 이렇게 또 받는다. 라고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젊은 사람들의 그 교류도 지금 다시 하려고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고 에너지도 이제 다시 이렇게 또 잘 협력을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다고 하고 그것밖에도 뭐 방위 같은 것들도 이제 협력을 더 이제 강화를 이렇게 또 하기로 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아니 이럴 거면 왜 브렉시트를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브렉시트를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우리가 유럽에서 이렇게 또 나오니까 더 힘들구나 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또 깨닫고 다시 유럽이랑 잘 이렇게 또 해보려고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영국의 총리 스태머 이제 총리는 정치 논쟁에서 이렇게 또 벗어나가지고 실용적인 해법을 이제는 추구할 시기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영국에 있는 보수당에서는 유럽에 지금 항복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비판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벌써 이 영국에서는 좀 이제 별로 안 좋은 얘기들이 이렇게 또 많이 흘러나오고 있다고 하거든요. 우리가 브렉시트를 이렇게 또 함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더 힘들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또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유럽에 항복을 이렇게 또 하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다 잘 살기 위해 가지고 지금 관계를 이렇게 또 재설정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 어쨌든 간에 이 영국의 자유민주당에서는 긍정적인 재출발로 이렇게 또 평가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론조사를 이렇게 또 해봤다고 합니다. 영국 국민들에 대해 가지고 이제 여론조사를 이렇게 또 해보니까 영국 국민들 다수가 거의 대부분 브렉시트를 이렇게 또 한 것에 대해 가지고 후회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이랑 이제 관계를 이제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영국 총리는 유럽이랑 이제 다시 이렇게 또 잘해보려고 지금 관계를 이제 재설정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브렉시트에서 다시 조인 브렉스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영국이 다시 이제 유럽으로 들어가려고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하원에서 그 예산안을 이렇게 또 통과를 이렇게 또 시키려고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One Big Beautiful Bill Act를 지금 통과를 이렇게 또 하려고 했었는데 그런데 결국에는 하원에서 이렇게 또 통과가 됐다고 하네요. 그 통과가 된 것에 대해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은 하원에 축하를 이렇게 또 보냈다. 공화당 하원에 이렇게 또 축하를 보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그 One Big Beautiful Bill 그 액트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2017년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 감세안을 연장을 이렇게 또 한다. 라고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불법 이민을 이렇게 또 단속을 하는 그 자금을 증액을 이렇게 또 한다. 라고 한다고 하고 다시 말해가지고 불법 이민자들을 이렇게 또 추방을 하는데 그리고 이제 불법 이민자들 이제 들어오는 것을 이렇게 또 막는 데 있어가지고 더 많은 돈을 이렇게 또 쓰겠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사회복지 지출을 이제 삭감을 이렇게 또 하겠다. 라는 그런 안이 One Big Beautiful Bill 안에 이렇게 또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불법 이민자들을 이제 추방하는데 이제 더 많은 돈을 이렇게 또 쓰고 그에 반해 가지고 뭐 메디케이드나 뭐 푸드 스탬프 같은 것들 저소득층들을 이렇게 또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뭐 노인분들이나 이 중산층들을 위한 그런 의료보험 제도를 이제 더 이렇게 또 축소를 이렇게 또 한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축소를 하고 그리고 불법 이민자들 이제 들어오는 것을 막고 그리고 이제 추방을 이렇게 또 하는데 더 많은 돈을 쓴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요번에 이 공화당에서 이렇게 또 통과가 이제 된 것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17대 이제 16으로 이제 가까스로 이렇게 또 통과가 됐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저번 주에 이제 반대표를 이렇게 또 던졌었던 공화당 이제 4명은 기권을 이렇게 또 하게 되면서 겨우 이렇게 또 통과가 됐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하원 의원장 이제 마이크 존스는 나와가지고 이제 세부 조율을 이제 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고 하면서 계속해가지고 이제 세부적인 조율을 이렇게 또 할 것이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빌 있지 않습니까? 그 빌이 규칙위원회로 이렇게 또 넘어가게 되면서 그 법안이 계속 이제 추진이 될 예정이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권한을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세게 쥐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했었던 그 One Big Beautiful Bill Act가 이제 통과가 이렇게 또 되게 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미국에 이렇게 또 흘러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중산층들 그리고 이제 저소득층들은 더 힘들어지는 게 아닌가.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는 아시다시피 뉴욕에서 그 멕시코 그 해군선이 이벤트를 이렇게 또 하는 와중에 이 브루클린 브릿지에 이렇게 또 충돌을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충돌을 이렇게 또 하게 되면서 2명이 사망을 하고 그리고 19명이 이렇게 또 부상을 당했다. 라고 이렇게 또 저번 뉴스에서 이렇게 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그 사건에 대한 그 디테일이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저는 어제 이렇게 생각을 했었을 때는 아니 그 배가 이 브루클린 브릿지에 이렇게 또 충돌을 한다고 하더라도 돛대만 이렇게 또 충돌을 이렇게 또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니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사망을 하고 이제 부상을 당했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은 배에 있으면은 돛대가 아무리 이렇게 또 부러진다고 하더라도 사망까지는 안 이를 텐데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지금 인스타그램에 영상이 계속 이렇게 또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멕시코 해군 그 훈련선에 그 돛대가 이렇게 3개가 있지 않습니까? 3개에 있는 그 돛대에 사람들이 다 올라서 있더라고요. 이 이벤트를 이렇게 또 하면서 선원들이 그 돛대에 돛대에 있었는데 그런데 이 브루클린 브릿지에 이렇게 또 충돌을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이제 떨어졌다라는 그런 소리지. 떨어지게 되면서 2명이 사망을 하고 그리고 19명의 이제 부상자가 이렇게 또 있었다. 그 중에서도 한 2명 정도가 위중하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리는 그 뭐 거의 손상이 되지 않았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다리에 있었던 사람들도 뭐 아무런 다친 사람이 이렇게 또 없었다고 했는데 하지만 이 배 안에 있었던 이 선원들은 뭐 죽거나 이제 다쳤다라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 배가 왜 통제력을 이렇게 또 잃었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충돌의 원인은 기계적인 결함이다. 아마 그럴 것이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이 브루클린에서 이제 출항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이제 바닷가로 이렇게 또 나가려던 중에 제어력을 잃고 다리로 이렇게 또 밀려와가지고 충돌을 했다라는 그런 소리죠. 아니 그런데 이 제어력을 이렇게 잃었다고 하면은 빨리 그 선원들을 그 돛대에서 내려와라 라고 조치를 이렇게 또 취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서 이렇게 또 행사를 이렇게 또 한다고 하면서 사람들이 돛대 위에 그렇게 많이 이렇게 서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그 배가 통제력을 잃고 브루클린 브릿지로 이렇게 또 다가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조치를 안 취했다라는 것은 이건 진짜 좀 이제 문제가 있어 보이지가 않나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이 멕시코 이 해군 훈련선은 당분간 이벤트에 항의하는 거 이제 중단을 할 예정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좀 이제 너무나 안타깝더라고요. 그리고 이 영상이 굉장히 많이 찍혔거든요. 이 브루클린 브릿지 그 근처로 이렇게 또 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또 걸어 다니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들 핸드폰이 있잖아요. 핸드폰으로 막 찍었는데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왜 배가 이렇게 또 오지? 라고 하다가 갑자기 그 돛대가 브루클린 브릿지에 딱 부딪히면서 그 돛대가 이렇게 또 부러지면서 사람들이 막 거기에 매달려 있는 거를 다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인스타그램에서 이렇게 또 돌아다니고 있는데, 와 진짜 끔찍하더라고요. 예, 그 높은 곳에서 있다가 돛대가 부러지면서 이렇게 돛대 그 닷 있지 않습니까? 닷에 다 매달려 있어 사람들이. 예, 그거 보고 진짜 깜짝 이렇게 또 놀랐는데, 예, 돌아가신 분들은 삼가 고인의 이제 명복을 이렇게 또 빌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이드 벤스, 미국의 부통령, 그리고 새로 뽑힌 이 교황님 레오 14세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제이드 벤스 미국의 이제 부통령이 레오 14세 교황님이랑 이렇게 또 만났다 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만났으면서 그러면서 미국으로 좀 이제 와달라 이제 초청을 이렇게 또 했다 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제 교황님은 편지를 이제 책상에 이렇게 또 두면서 언젠가는 이제 가겠다라고 이렇게 또 회답을 이렇게 또 하셨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시다시피 이 교황 그 레오 14세님을 이렇게 또 보신다고 하면은 평화를 위해서 굉장히 이제 노력을 이렇게 또 하신 분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시카고에서 이렇게 또 태어나셔가지고 페루에서 선교 활동을 굉장히 이렇게 또 오래 하셨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요번에 새롭게 이제 교황으로 이렇게 또 선출이 이제 된 이후로 우크라이나 이제 전쟁에 대해 가지고 이제 평화 중재 의지를 이렇게 또 표명을 이렇게 또 하셨다고 하고요. 그리고 프란시스코 이제 교황님의 이제 정신을 이렇게 또 계승을 이렇게 또 하셨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민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또 보호를 하고, 그리고 이제 빈민자들을 위해 가지고 이제 보호를 이렇게 또 하는 것을 이렇게 또 강조를 이렇게 또 하시고 계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바티칸에서는 전쟁 이제 당사자들 간의 이제 협상 장소를 제공을 우리가 이렇게 또 해줄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또 밝히는 등 레오 14세 교황님은 평화를 위해 가지고 계속 이렇게 또 노력을 이렇게 또 하시고 계시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요번에 이 제이드 벤스랑 그리고 국무장관 이 마르코 루비오랑 바티칸에 이렇게 또 방문을 이렇게 또 하게 되면서 이 레오 14세 교황님이랑 이렇게 또 회담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으면서, 지금 뭐 여러 곳에서 이제 많은 분쟁들이 이렇게 또 있지 않습니까? 그 분쟁을 이제 해결을 이렇게 또 하기 위해 가지고 좀 이제 협상을 해가지고 전쟁 좀 빨리 끝내고 그러자라고 이 고위급 회담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제이드 벤스 부통령은 미국으로 한번 이렇게 오시라라고 이렇게 초청을 레오 14세 이 교황님한테 이렇게 또 편지를 이렇게 또 전해드렸다고 하네요. 어쨌든 제이드 벤스 미국 이제 부통령은 이 프란시스코 이제 교황님 이제 돌아가시기 이제 바로 전날에 만나시지 않았습니까? 만나신 다음에 이제 바로 이제 프란시스코 이제 교황님이 이렇게 또 돌아가셨는데, 그 다음에 이제 새롭게 이렇게 또 교황님이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또 제이드 벤스랑 이렇게 또 만나게 됐는데, 요번에는 좀 건강하게 잘 지내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러면 오늘 미국의 주식시장을 한번 보자고요. 오늘 미국의 주식시장 하락세로 이렇게 또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2% 정도 이렇게 또 하락을 이렇게 또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S&P 500은 마이너스 0.6% 정도 이렇게 또 하락을 이렇게 또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나스닥도 이제 마이너스 0.8% 정도 이렇게 또 하락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지금 이 미국의 주식시장이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는 이유는 아시다시피 이 무디스에서 미국의 신용평가를 한 단계 이렇게 또 강등을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한 단계 이제 다운그레이드를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AAA에서 AA1으로 이제 한 단계 이렇게 또 내리다 보니까 지금 많은 투자자들이 좀 이제 불안감을 이렇게 또 느끼면서 주식이 지금 내려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무디스에서는 왜 미국의 신용을 이렇게 또 강등을 이렇게 또 시켰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보면은, 미국의 재정 적자가 계속해서 이렇게 또 늘고 있다. 지금 이 고금리 그 상황에서 기존 부채에 대한 그 상환을 이렇게 또 하는 것도 굉장히 이제 부담이 이렇게 또 된다. 라고 하면서, 이로 인해 가지고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급등을 이렇게 또 하면서 주식시장이 지금 이렇게 또 하락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미국의 30년 만기 이제 국채 수익률도 이제 5% 이상으로 이렇게 또 돌파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10년 만기 이제 수익률도 4.5% 이상을 이렇게 또 초과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뭐 주택담보대출도 좀 이제 영향을 이렇게 또 끼칠 거다라고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자동차 대출도 영향을 이렇게 또 끼친다고 하고 신용카드 역시 대출 금리에 영향을 이렇게 또 끼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나스닥이 안에 이렇게 또 하락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는데 특히 이제 팔란티어 같은 곳은 마이너스 3% 정도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테슬라도 마이너스 4% 정도 이렇게 또 하락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도 마이너스 2% 정도 좀 이제 많이 이렇게 또 하락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고금리로 인해 가지고 경기가 좀 이제 둔화가 될 수가 있다. 라는 그런 우려에 지금 기술주들 이제 중심으로 이렇게 또 해가지고 이제 하락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미국 재무부에서 이번 지난 4월 달에 2,584억 달러, 258 빌리언 달러의 이제 흑자를 이렇게 또 기록을 이렇게 또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이것은 역사상 두 번째로 큰 월간 흑자이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번 달 이제 수입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수입이 8,500억 달러 정도가 됐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지출이 5,900억 달러 정도가 됐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순흑자는 2,584억 달러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2022년도 이제 4월 이후로 이제 역대 두 번째 규모의 이제 흑자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흑자가 이렇게 또 나왔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개인 소득세가 좀 이제 많이 이렇게 또 늘었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5,370억 달러의 개인 소득세를 이렇게 또 걷어들였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이제 4월 달이 그 텍스 보고하는 날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텍스 정산을 이렇게 또 하게 되면서 개인 소득세 이제 수입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뭐 사회보장, 소셜 세큐리티, 뭐 연금세 이런 것들에서 1,840억 달러가 이렇게 또 들어왔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법인세가 940억 달러가 이렇게 또 들어오고, 그리고 관세 수입은 156억 달러가 이렇게 또 들어왔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출 항목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소셜 세큐리티로 1,320억 달러를 이렇게 또 썼다고 하고요. 그리고 순이자를 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 부채가 이렇게 또 많지 않습니까? 순이자 비용만 890억 달러를 이렇게 또 냈다. 그리고 이제 메디케어에서 820억 달러 이렇게 또 들어갔고, 그리고 이제 보건에서 760억 달러, 그리고 이제 국방비로 700억 달러 정도를 이렇게 또 썼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흑자가 이렇게 또 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적자는 좀 계속 이렇게 또 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2025년도 이제 회계 연도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수입은 3.1 트릴리언 달러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지출은 4.1 트릴리언 달러가 될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누적 적자는 1 트릴리언 달러 정도가 이렇게 또 될 거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국가 부채 총액은 36 트릴리언 달러 정도가 된다. 1 트릴리언 달러 정도가 더 늘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계속해가지고 적자는 늘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어느 정도 이제 흑자를 내는 데는 일부 기여를 이렇게 또 한 것이 이제 맞기는 맞다. 하지만 단기 흑자는 장기적인 재정적인 적자 추세를 바꾸기에는 여전히 역부족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러니까 지난 4월 달은 어느 정도 이렇게 또 흑자를 내기는 냈지만 이 올해 이제 회계 연도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여전히 적자이다 라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과연 트럼프 대통령은 이 미국을 흑자로 되돌릴 수 있을지 계속 이제 뉴스를 지켜보면 좋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이제 연준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연준 애틀란타 이 연방은행 이제 총재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2025년도에는 금리 인하를 이렇게 또 하는 것이 아마도 단 한 번만
될 것 같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지난 3월 달에는 연준에서 전망을 이렇게 또 하고 있었던 게 올해 안에 금리 인하 한 2번 정도 이렇게 또 할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2번에서 이제 1번으로 이렇게 또 줄였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왜 이렇게 이 2번에서 1번으로 이렇게 또 줄였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최근 들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관세 정책 막 계속 뭐 넣다 뺐다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인 그런 이제 불확실성이 이제 너무나 이렇게 또 높아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늦어질 것으로 이렇게 또 예상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연준에서는 물가를 이렇게 또 안정을 이렇게 또 시켜야 하지 않습니까? 물가를 이렇게 또 안정을 시키면서도 경기 침체를 이제 빠뜨리지 말아야 하는 그런 목표를 이렇게 또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두 가지 목표를 이렇게 또 가지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좀 이제 딜레마가 이렇게 또 심하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연준에서는 이제 최대 고용과 그리고 이 안정적인 이제 물가라는 두 가지 목표를 이렇게 또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하는 여러 가지 이제 경제적인 그 정책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불안정적인 그런 요소가 이렇게 또 너무나 이렇게 또 많다 보니까 도대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될 것 같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 금리를 내려야 할지 이제 올려야 할지 좀 더 이제 신중하게 이렇게 또 보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그 인플레이션 상승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좀 걱정이 된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지금 소비자 기대치가 좀 이제 많이 이렇게 또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물가를 이렇게 또 안정을 시키는 데 있어 가지고 어렵게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을 막 넣다 뺐다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보니까 현재 이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정책 때문에 굉장히 불안한 경기 전망이 이렇게 또 된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어쨌든 이 연준 애틀란타 이제 연방은행에서도 지금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하면은 아마도 올해 안에는 금리 인하 단 한 차례만 이렇게 또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이제 테슬라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덴마크에 있는 어느 한 이제 대형 건설사가 이렇게 또 있다고 합니다. 덴마크 대형 건설사에서 테슬라 차량이 이제 좀 이렇게 많이 있었다고 하네요. 이 건설사에서는 테슬라 차량을 대량으로 이렇게 또 구매를 이렇게 또 해가지고 이 회사 차로 이렇게 또 쓰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번에 모든 테슬라 차량을 전부 다 테슬라에 이렇게 또 반환을 이렇게 또 했다, 리턴을 이렇게 또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왜 이 덴마크 대형 건설사에서는 이 테슬라 차량들을 전부 다 이렇게 또 반환을 이렇게 또 했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일론 머스크의 정치적인 입장과 그리고 이제 행동, 그리고 트럼프를 엄청나게 지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유럽의 뭐 구구 정당을 이렇게 또 지지를 하는 듯한 그런 이미지를 일론 머스크는 이렇게 또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브랜드 이미지에 큰 손상이 있다. 그런데 우리 이 덴마크 대형 건설사가 테슬라 차량들을 이렇게 또 이용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그거는 좀 이제 구구적인 그런 이미지를 이렇게 또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 차량을 전부 다 반납을 이렇게 또 하게 된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유럽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테슬라 판매 감소가 작년부터 이렇게 또 시작이 됐는데, 그런데 일론 머스크 때문에 2025년도에는 더 빠르게 이렇게 또 감소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유럽에 있는 테슬라 기존 소유자들도 일론 머스크 때문에 이 브랜드 이미지가 너무나 이렇게 또 손상이 이렇게 또 됐다 보니까 차량을 이렇게 또 팔려고 지금 서두르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덴마크 대형 건설사에서는 이 테슬라 차량이 나빠서 우리가 반환을 이렇게 또 하는 것이 아니라, 일론 머스크의 이미지가 너무나 나빠가지고, 정치적인 이미지가 나빠가지고 우리는 테슬라 차량을 이제 쓸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반납을 이렇게 또 하는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는 유럽산 전기차로 이렇게 또 구매를 이렇게 또 할 예정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 유럽에 있는 수많은 이제 기업들에서 테슬라 차량을 이렇게 또 사는 것을
꺼리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렇게 덴마크 대형 건설사뿐만이 아니라 유럽에 있는 최대 약국 체인도 이 테슬라 차량을 이렇게 또 반납을 전에 이렇게 또 했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렇듯 지금 유럽에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테슬라 차량을 이렇게 또 사는 것에 대해 가지고 좀 많은 반감을 이렇게 또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리고 이것은 모두 다 일론 머스크, 트럼프 때문이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퀄컴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퀄컴이 오늘 이렇게 발표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퀄컴에서는 엔비디아 기술을 이렇게 또 활용을 할 수가 있는 맞춤형 이 CPU를 이렇게 또 개발을 이렇게 또 하겠다라고 이렇게 또 발표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퀄컴에서는 엔비디아의 그 AI 칩이랑 연결이 잘 될 수가 있는 CPU를 개발을 이렇게 또 하겠다라고 이렇게 또 발표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엔비디아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AI 시장에서 GPU로 이제 가장 많이 이렇게 또 파는 그런 이제 회사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또 이제 최근 들어가지고 이 엔비디아에서는 ARM 그 기술 일반으로 이렇게 또 해가지고 CPU도 지금 설계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CPU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전통적으로는 인텔이랑 그리고 이제 AMD가 주도를 이렇게 또 해왔는데, 그런데 최근 들어가지고 엔비디아도 이 CPU 이 설계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퀄컴에서도 CPU를 이렇게 또 설계를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퀄컴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2010년도에 메타랑 이렇게 또 협력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ARM 이 CPU를 이렇게 또 개발을 이렇게 또 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비용 문제랑 그리고 이제 법적인 문제로 인해 가지고 중단을 이렇게 또 했었던 적이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2021년도에 이 애플의 그 칩 설계자 팀을 이 퀄컴에서 이렇게 또 인수를 이렇게 또 해가지고 CPU를 이제 개발을 그때부터 다시 이렇게 또 시작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퀄컴에서는 이 핸드폰 CPU 이제 많이 이렇게 또 만들어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또 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 사우디아라비아 뭐 AI 기업 휴메인과 이렇게 또 협력을 이렇게 또 계약을 이렇게 또 하는 등 계속해가지고 이제 퀄컴에서는 이제 앞으로 이렇게 또 나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이제 퀄컴 CEO는 이 엔비디아의 그 AI 칩이랑 잘 연결이 될 수가 있는 프로세서를 이렇게 또 개발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고성능이면서 이제 에너지 효율을 이렇게 또 잘 할 수가 있는 그 데이터 센터의 그 CPU를 이렇게 또 만들려고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강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 퀄컴은 AI랑 잘 연동이 될 수가 있는 그 CPU를 잘 이렇게 또 개발을 이렇게 또 하면서 이제 앞으로 데이터 센터에도 많은 칩들을 이렇게 또 팔 수가 있는 그런 이제 발판을 이렇게 또 만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인텔은 또 경쟁자가 더 이렇게 또 생기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또 힘들어질 수도 있어 보이지 않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인텔은 훨씬 더 분발을 이렇게 또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뭐 어쨌든 간에 오늘 작업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잘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